격국을 논하는 이유는 용신이 뭔가 판별하기 위해서 격을 가늠하는데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팔자는 이렇게 정말 사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용신이 이 글자가 맞는가?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용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모습을 맞이하는구나 아실 수 있는 팔자라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축월 한겨울 정화로 태어난 팔자입니다. 연월 일시에 전부 다 토 식상을 깔았습니다. 생의 모습을 좀 보면 이 시간에 있는 갑이 정화를 생하고 이 정화가 지지에 있는 토를 생하고 다시 이 토들이 재를 생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정화가 식상을 다 깔고 있어 가지고 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겨울이므로 내가 비록 태양은 아니지만 하늘의 별달이니까 쓰임새가 좀 굉장히 귀하겠지요. 게다가 시간에 있는 갑이 정화를 생하고 있으니까 이 팔자는 고민하지 않아도 갑목이 용신이 됩니다. 이 팔자가 용신은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요. 지나온 대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용신이 갑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러니까 50세 무렵까지는 갑목과는 전혀 반대되는 글자들만 지지에 와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이 슬프고 힘들었어야 되는데 살아온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온 모습을 조금 논하기 전에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단계를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태어나고 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중년 이후 말년 노년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모습이 다시 쇠락해 가지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때에 맞춰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노후 말년의 과정인 1년의 사람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을정신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을의 시기를 10대에서 20대 정도까지를 을의 시기라고 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은 성인이 돼서 내가 생산 활동을 하는 시기, 재물 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청장년, 중년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 시기를 30대에서 50대쯤으로 본다면 마지막 은퇴를 하고 노후 시기를 보내는 게 개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60대부터 말년까지를 이렇게 을정신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팔자가 을정신계로 나누어 보자면 좌표법상 연은 을의 시기가 될 거고 이 월과 일은 정과 신의 시기 그리고 신은 개시기쯤 될 겁니다. 지지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진술충미 중에 술 하나를 빼고 진미 축이 다 깔려 있지요. 이 토들이 하는 일은요, 어떤 기운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지요. 그 중에서 축이 하는 일은 가을의 기운을 닫고 봄의 기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그거 외에 12운성상 축이 거두어 드리는 글자는 경, 정, 기의 기운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지요. 이 글자들의 묘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라는 글자는 갑이라는 글자와 개수라는 글자를 집어넣어 놓지요. 그리고 진이라는 글자는 임수와 신금을 입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팔자 정화 일간 입장에서 축은 경금 제일 중요한 재성과 식신이라는 글자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미는 인성을 집어넣고 진은 제일 중요한 관을 집어넣습니다. 부자 그릇을 논할 때 신앙제왕하다라면 당연히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팔자의 지지들 중에서 진술충미 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가 육친적으로 어떤 글자를 집어넣는 글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다 혹은 살아가는데 재물에 대한 애로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정화일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축이라는 글자가 재물을 끌어묻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미라는 글자는 인성을 집어넣지요. 진은 관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처럼 팔자에 인성과 관을 묘하는 글자가 있다면 재물에 관한
애로가 덜합니다. 그래서 인수와 관을 임묘시키는 글자가 있다면 아,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와 식상을 묘하는 글자가 팔자 내에 있다면 아, 이 사람은 일생 가난합니다. 재물에 대한 애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간이 연월의 축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요. 재성과 식신을 임묘시키는 글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운과 상관없이 좌표법상 지난 어린 시절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천간의 재성이 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재와 식신을 묘하는 글자가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컸다 자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이 된 이후에 인성과 관을 임묘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죠. 이를 쓰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재물 활동이 왕성해지고 나도 부자다 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의 팔자 구조가 생이 신약한데 시간에서부터 거꾸로 생생생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생의 구조에 있어 가지고 연에서 시까지로 생을 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제일 좋죠. 그런데 신약한 팔자가 시에서부터 생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면은요, 그 남들과 다른 일을 한다. 남들이 낮에 일할 때 나는 밤에 일한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분이 재물활동 생산을 하는 시기에 어떻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밤낮 없이 열심히, 그리고 인성과 관을 묘해 놨으니까 체면 이런 것들이 없이 돈을 마구잡이로 벌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팔자 원 구조가 부자 그릇입니까? 인수와 관을 묘해서 돈을 한번 벌어봤지만 이 팔자는 부자 그릇은 아닙니다. 용신이라는 글자가 시간의 포진에서 정화를 생해주기는 하나 체가 너무 약해서 이 식상과 재를 감당하기가 어렵죠. 결국은 내가 돈을 한번 벌어봐도 나의 원 모습으로, 원국의 가난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볼게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겪어야 되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 경자대운을 맞이했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시골 깡촌에서 굉장히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 옛날에 뭐 차도 없는 시골길을 막 걸어서 학교 가고 그런 모습 있지요. 그러다가 기해 무술대운을 맞이합니다. 자, 요 시기가 을정신계로 치면 을 시기쯤 되겠지요. 무술기해대운은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고 하면 해라는 글자가 해미합으로 목국이 되고 약한 체를 보강해 주니까 뭔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을시기까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무술대운 들어오면서부터 이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천관이 들어와 가지고 지지를 한 번씩 다 건드리죠. 그래서 무술대운에는요,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정류대운부터 이분이 정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요. 왕성하게 재물 활동이 일어납니다. 좌표법상 이분이 이 미와 진 요거를 쓰는 시기죠. 용신이 갑이면 병신 정류대운에 돈을 잘 벌 수 없습니다. 용신과 반대되는 글자지요. 그런데 이분이 정류 병신대운에요. 돈을 어마무시 많이 법니다. 한 50억쯤 벌었습니다. 전국에 땅 투기도 좀 많이 하고 돈 버는 기술 식상의 글자가 충형을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제조, 유통, 가공 그런 식의 공장을 하신 분이에요. 돈 벌어 가지고 땅 투기도 하고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일구셨는데 갑오 을미대운을 살아온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분이 원래 64세인데 이 정신 시기에 이분이 이거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갑오 을미대운에는 준재벌 반열쯤으로는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을미대운 시작하면서부터 하던 일들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용신이 갑이니까
갑을이 이 용신을 도와주고 오미라는 글자가 갑의 12운성상 힘이 없어도 천간에서 갑을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갑이 힘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대운에서 갑을이 도와주고 갑오 을미대운이 왔으니까 이때는 뭔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을대운부터 하는 일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뭔가 조금씩 공장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병신대운까지 식생제 하는 모습은요. 전부 다 축축한 글자, 그러니까 식상들이 전부 다 음의 식상들을 이용해서 재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미대운 들어오면서부터 이 미라는 밝은 글자가 와서 축을 원래 원국에 충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축들을 충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축축하게 음습하게 일했던 일들이 을미대운 초반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시들시들해지고 음습한 일들이 드러나니까 그 세금 덜 내고 뭐 탈세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불거지면서 곤란에 처하게 되는데 미대운 기해년 그러니까 59세가 되는 이 해 결국은 몰리다가 부도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미대운의 기해년 부도위기를 맞이하는 이유는 세운에서 이 기토가 용신인 갑을 물지요. 그리고 해미합으로 인해 가지고 인수국이 만들어집니다. 인수국은 식상을 일밭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별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공장 멈추고 하는 일 힘들어지고 세금 두들겨 맞고 꼼짝없이 부도위기에 처했는데 그때부터 기해년부터 경자신축 용신과 반대되는 글자니까 경자신축년 돈이 회전이 안 돼서 곤란을 겪고 이민, 계묘, 장년까지 이 정화일간이 그 관성에 의해서 정화일간 자체가 훼손이 되죠. 그리고 지지에 인묘가 따라오니까 한 번 더 인수국이 형성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언제부터 좋아지겠습니까? 회복은 하겠습니까? 쭉 물으러 다녔는데 갑이 용신이니까 이제 갑대운 시작됐고 조금 있으면 회복할 겁니다. 본궤도로 다시 오를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정답은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 벌어놨던 거를 거의 다 터는 모습이 갑오대운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용신이 갑이 이렇게 시간에 펼쳐져 있고 갑오을미대운을 맞이했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격이 원래 가난한 그릇이니까 좌표법상 내가 한번 돈을 벌어 봤을지언정 원래 그릇이 가난한 그릇이니까 가난한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을미대운 밝은 글자가 들어오면서 원래 내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 이 을미대운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번 것에 한 7, 8할은 다 털어내고 마지막 남은 한 1, 20%를 가지고 마지막 계사대운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분이요 싹 다 털지 않고 1, 20%라도 건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의 값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가 관을 묘하고 있어 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체면 없이 마지막까지 다 털리지 않기 위해서 요동을 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 털리지 않고 조금 남은 재물을 가지고 말년을 맞이하는데 그럼 이 말년의 모습은 계산은 갑오을미와 또 용신과 반대되는 글자지요. 그럼 이때 더 힘들어져야 되나? 그거는 아닙니다. 왜? 일정신계에서 용신인 글자가 시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 차차 정리하고 나머지 남은 재물로 말년을 그냥 편안하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 자리를 잠깐 볼까요? 천간에 신신이라는 재성이 2개 드러나 있고 월과 일의 충미충으로 안방 배우자 자리가 충당해서 안정돼 보이지 않죠. 근데 이혼 안 했습니다. 가정궁은 일생 안정된 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에 그리고 대문 안에 똑같은 재성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일생 충형으로 바람은 피우는데 바깥 여자나 아내 여자나 속성이 같으니까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가정을 좀 유지해오면서 살 수 있었던 분입니다. 자식 자리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신데 이 갑이용신이란 말은 요 자리가 아들 자리죠. 아들은 내한테 귀인 역할을 하고 그럼 요 자리는 딸 자리니까 이 딸은 내 입장에서는 귀신 역할을 하는 딸이죠. 그러니까 딸은 실컷 키워놨더니 아빠 나 진짜 뭐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해 아빠 뭐 좀 해주면 안 돼? 그런 식인 게 꽃감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그런 딸이 되고 우리 아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 인연이 깊은 그런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